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55페이지예요. 네, 교재 155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뭐 대표적으로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 같은 걸 들어봤지요. 이때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 뭡니까? 토지 정책이다. 다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 어때? 주택 정책이 될 수 있겠죠. 또한 토지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 정책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서 용어를 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 정책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되는데, 먼저로 토지 정책이라는 것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토지 문제 여기서부터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물리적 토지 문제라서는 토지의 절대량이 어때?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이 있지요. 이 부증성 이로 해서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증성의 특성에서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는 남아도입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겠죠. 그래서 토지의 절대량이 어때? 부족하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비롯된 문제가 바로 이제 물리적 토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경제적 토지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제 토지 문제는 이런 생각합시다. 자, 이제 물리로 토지는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그랬어요. 토지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정인데 한정된 토지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가는 어때? 상승하겠지요. 이때 투기 세력까지 가세되면 지가는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한정인 수요보다도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가의 상태를 우리가 지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가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가고. 자, 어때? 지가 땅값이죠. 고자는 높을 고자예요. 그래서 땅값이 합리적인 수준보다도 현실 수준이 훨씬 더 이처럼 높게 형성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현상을 뭐로 표현합니까? 지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가고 이론에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경제적 토지 문제 이 시대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를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도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공한지라는 게 있어요. 공한지인데 공한지는 도시토지예요. 도시토지에서 오로지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차원 토지를 우리가 공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공한지는 이용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용 의사는 전혀 없어요. 오로지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도시토지 부조다 아우성인데 공한지가 많은 말수록 토지용은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다. 참 토지용의 비효율적인 문제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토지 소유의 지나친 편중 현상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럼 자본주의니까 모든 국민이 똑같은 양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거, 누구는 좀 적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차이가 심하다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오래했지만 우리나라에 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 여기서 발표된 자료를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상위 소득의 25%입니다. 25% 이 계층이 전국 민유지의 91%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91%. 그럼 나머지 어때? 나머지 75%가 전국 민유지의 9% 이거 가지고 어때? 아웅다웅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못 느끼시겠죠?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우리가 이 내용으로 한다면
그러면 토지 소유가 지나치게 어때 편중이 되어 있다 알 수 있겠죠? 이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토지 소유의 지나친 편중 현상 이 자체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대표로 우리가 토지 문제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리적 토지 문제, 경제적 토지 문제, 토지용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 토지 소유의 지나친 편중 현상에 따른 문제를 들어볼 수가 있더라. 그럼 이 같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뭡니까? 토지 정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 정책에도 목표가 있겠지요. 결국 토지 정책의 목표는 뭡니까? 토지 문제를 어때? 해결하고자 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들어볼 수 있겠죠? 우리 교재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 토지 정책이다. 토지 정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토지 문제 이걸 어때? 해결하고자 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참 토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때? 토지 정책 수단들이 어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정책 수단들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지역지구제다라는 겁니다.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는 쉽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걸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정해서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종은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죠. 주거지역 근처에 시멘트 공장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참 어울리지 않는 토종은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이를 어때?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토종을 못하도록 행위자를 감으로써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도 우리 시험 출제가 자주 되는 지문이에요. 지문인데 과거에 이렇게 말로 바꾼 적이 있었죠. 자, 이제 지역지구제는 정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수단이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정의 외벽과입니까? 부의 외벽과입니까? 부의 외벽과 이를 어때?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벌써 이제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토종은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울리는 토종을 할수록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울리는 토종을 할수록 유도함으로써 결국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함의 공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하는 방법 구체로 세 가지가 있다. 이야기 드렸죠? 직접 개입 방법이 있고 간접 개입 방법이 있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했을 때 지역지구는 어디랍니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고, 자,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유는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약체로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다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1월부터는 2차 국토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공부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들으실 법률이에요. 여튼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지구제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바로 이제 한국 토지주택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을 원토지 소유자로부터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사들인데 공적체가 개발하면서 대표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방식이 바로 수용 방식입니다. 흔히 여러분이 수용한다 들어보셨잖아요.
토지 수용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수용 방식이다 하는 건데, 또는 매수 방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수용 또는 매수 방식이다 이런 부분에서 토지를 취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이때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결국